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다섯 번째 강의 주제는 컬러입니다. 오늘은 컬러 이론과 원리를 알아보고 기본적인 컬러에 대한 제반되는 지식과 이론을 알아보고 그런 각각의 컬러들이 조합이 되는 것들을 배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색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 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컬러든 배색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됐을 때 그럴 때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일단 색지식의 필요성인데 뭐 색, 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이유가 색이라는 그 요소가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주관적인 감정적인 것들에 많이 개입돼서 개인별로 또는 지역별로 똑같은 하얀색을 봤을 때 빨간색을 봤을 때 검은색을 봤을 때 선호하는 것들이나 감정에서 동요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주관적이라는 것들은 성향이나 경험인데 어, 빨간색이라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2000년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성향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빨간색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거리 응원을 하던 이럴 때 빨간색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환희했던 사람들은 어때? 빨간색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경험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뭐 나의 어떤 경험 중에서 뭐 옆집에 불이 났다든가 그래서 빨간색 소방차들이 와서 막 사이렌을 막 하면서 막 그런 어 위험하거나 아니면 힘든 어떤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때? 빨간색은 공포의 색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컬러가 갖고 있는 각각의 그 빨간색 안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역별로 또는 경험별로 색이 다르게 와닿는 거야. 그래서 고유 감정에 의한 어, 많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색이 사실은 쓰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또 감정적인 거라는 건 그래. 성향이나 경험적인 것들은 어쨌든 시간에 의해서 쌓여온 그런 주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적인 것은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지금 흥분 상태냐, 평온한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그 색이, 노란색이, 보라색이, 빨간색이, 하얀색이 좋게도 보여지고, 나쁘게 보여지고, 또 어울리게 보여지고, 어울리지 않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감정 개입이 많아지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컬러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순수 미술 영역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래픽 영역에서는 실제 그 색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때? CIP나 BI 계획에 의해서 그 기업의 컬러 또는 브랜드의 컬러들이 규정돼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적인 디자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어때? 컬러라는 녀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즉 고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롭다. 그런 것들은 뭐야? 그런 세계 주관성 때문에 디자인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100명 중에서 70명, 80명의 사용성이나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민주주의 같은 개념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우리는 이제 웹 분야니까 웹에서 기능이나 표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세계 주관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색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좋은 면, 그 색이 갖고 있는 좋은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뭐 이런 거잖아. 여기에 어떤 뭐 클라이언트가 오뚜기를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노란색이 아니고 왜 보라색을 썼어요? 그러면 그걸 맡은 디자이너가 네, 이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이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노란색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웹에 적용됐을 때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득한다면 어때?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쁘잖아요? 어울리잖아요? 근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디자인은 설득 작업인데 그 설득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뭐 우리 웹 작업 자체가 뭐 우리가 작업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또 디자이너 안에서의 또 팀을 이루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끼리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움직이는 작업도 그렇고 또 실제로 구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사용자 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색 지식은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단 컬러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전문가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일단 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을 배운다. 디자인 뭐에서의 색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색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색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색이 아까 배색이라는 것들은 색과 색을 어울리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 빨간색과 초록을 배합시킬 때 또는 파랑과 노랑을 배합시킬 때 그런 배색을 했을 때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배색하는 원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형태로 표출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노란색과 보라색을 배색했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또는 어떤 사이트 목적이 있는 또는 어떤 경험을 줄 때 효과적인 배색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기본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 더 노란색과 보라색이라도 그 노란색에 또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또 보라색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더 전문적이고 더 정확한 배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이론 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각적인 것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다음 우리가 뭐 이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확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계속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 해볼 때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단일 유사 색상.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노란색은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이렇게 심플한 것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시키는 것들은 우리는 어쨌든 목적성이 있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목적이나 사이트의 사용자 대상이나 또는 거기서 콘텐츠의 특성이나 브랜드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에 기인된 스타일을 완성하는 형태로 색과 배색을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고 또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런 기본 없이 여기엔 빨간색 아니야 안 이쁜데 여기 노란색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공부가 되지 않지. 어떨 때는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 프로의 반열은 뭐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한 번 했을 때 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푹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안정적인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프로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런 3단계 모든 공부가 그렇다는 거야.
컬러뿐만이 아니고 레이아웃, 뭐 우리 좀 전에 했던 타이포그라피 역시도 일단 기본 지식을 분명히 하고 많이 기본에 충실한다는 건 뭐야? 기본 지식과 이론을 분명히 파악해 두는 거야. 그리고 그 기본에 의해서 일단 많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폰트북 과제 선생님이 내줬잖아. 하면서 뭐 어우 씨 한 세 개씩만 하지 복무만 하지 왜 이렇게 다섯 개씩 12개를 해갖고 120개씩이나 그것도 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또 작업을 하게 하지? 많이 보라는 거야. 많이 보는데 일단 그 많이 본 것들을 그 다음에는 뭐야? 봤다고 또 실제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실제 구현하는데 도움이 바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해? 분석해야지. 그 분석은 웹사이트, 모바일이든 뭐 PC 디바이스든 그 안에서 실제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거기서 얘 배색을 이렇게 했지? 여기서 왜 이 컬러를 썼지? 이게 분석하는 거잖아. 그 분석 작업이 있고 그런 다음에 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요 다음 과제로 주는 것들이 카피, 디자인 카피 수업인데 잘된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해 보면서 그 안에 레이아웃,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컬러, 그 전반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따라해 보면서 실제로는 실전 감각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론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두고 물론 까먹겠지만 이론은 그런데 그 이론은 또 필요할 때 내가 찾아보면 되잖아. 우리는 웹이라는 강력한 검색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랬지. 그런 다음에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분석하고 요 작업들이 중요한 거야. 분석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디자인과 관련된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문가의 수준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